시댁.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일 다 하니까 오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일 다 처리하고 오느라 좀 늦었네요. 곧 명절이라 그런지 주문량이 갑자기 폭주해서요. 차도 막히긴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은 안 왔어요? 휴일에도 진료를 해야 그나마 남는 게 있다고 하자니. 하긴 요새 병원이 잘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용돈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든지. 넌 가만히 있어서 뭐하니?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해야지. 네, 어머니, 그럴게요. 세연인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전화해서 안부 묻고 용돈도 따로 챙겨줬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용돈도 안 챙겨 연락도 안 해. 뭐가 그리 잘났는지. 또 형님이랑 비교하시네. 정작 제사나 집안 행사 챙기는 건 난데. 역시 어른들은 용돈 챙기는 게 제일인가? 아, 어휴, 전 운전을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들어가 한숨 좀 잘게요. 응,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 자라. 유나, 넌 아직도 운전을 못하는 거냐? 네, 배워보려고 했는데 영 무섭네요. 그래도 좀 배워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거니? 암튼 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집도 가난해. 시집 올 때 돈 보탠 것도 없어. 성격이 싹싹한 것도 아니야. 운전도 못해. 그렇다고 집안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을 붙이려고 해도 영 안 된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 배우기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쉽지 않은 거. 교통사고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저도 잘 배우고 싶은데 배우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 애가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그러니. 그리고 그 사업 제대로 된 건 맞아? 그깟 약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과가 유행이거든요. 비교적 잘 팔리는 추세예요. 입소문도 어느 정도 났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우리 아들 재산까지 탕진하지 말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둬라. 사업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히 너처럼 전문대 나온 머리로는 어림도 없지. 내가 우리 세연이 정도면 사업한다고 하면 걱정이 여기 있는데 넌 영 망할 것 같단 말이지. 또 저 소리시네. 결국엔 난 형님처럼 명문대도 의사도 아니라서 사업 말아먹을 것 같단 말하는 거잖아.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뭐라 하시네. 아유, 또 입 꾹 다물지? 어른이 얘기하면 무슨 대꾸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아, 됐다. 내가 말을 말지. 그냥 저 나물이나 얼른 묻혀라. 네. 나물 묻히고 나면 전도 지지고 내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는다. 재료는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냥 지지고 볶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다 해놨다고 하시더니 그냥 재료만 준비한 거였네. 아휴, 혼자서 이걸 언제 다 해? 손도 크셔서 양도 많은데. 3시간 후. 어머니, 여기 용돈이에요. 얼마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얼마 좀 넣었어요. 에게게, 고작 50만 원 넣어놓고 식사라도 하라고 생색이냐? 네 형님은 말이다. 100만 원을 보냈다. 그 정도는 주고 용돈이라고 해야지.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형편이 형님네만큼 좋진 않아서. 네가 사업만 한다고 안 했으면 너네도 그 정도 돈 나한테 줄 수 있었어. 솔직히 네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잖니? 다 네가 사업한다고 일을 벌여서 씀씀이가 적어진 거 아니겠니? 아, 그래도 요새 잘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됐다, 됐어. 차라리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크겠다. 이상한 소리 말고 얼른 상이나 차려라.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사도 늦지 않았니? 연우야, 얼른 일어나라. 무슨 말씀을 저렇게 심하게 하셔? 이왕 하고 있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다음날 사무실.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네, 방금 제가 직접 전화 받았다니까요. 백화점 납품이라니 너무 잘 됐어요. 와, 몇 번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사장님이 다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요즘 약과가 유행이잖아요. 마침 시기도 너무 좋고 저희 약관도 좋은 식재료 엄선해서 만든 거라 다른 제품이랑 맛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주문도 엄청 들어오겠는데요? 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말. 그날 저녁, 집.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늦게 온 사람이 말이 많아. 내가 아까 전화했잖아. 백화점에서 납품 요청 들어와서 그거 처리하느라 좀 늦는다고. 당신이 집 좀 치워주지 그랬어. 나도 일하고 왔는데 내가 왜 치워. 애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어린이집 다녀와서 어찌나 제잘거리든지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당신 아들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제 나도 더 이상 주부가 아니잖아. 집안일이랑 육아 같이 해야지. 사업 시작할 땐 가정에 영향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이제 왔단 말이네.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그래. 당신이 좀만 이해해주면 앞으로 사업 좀 안정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니까 좀만 이해해주라, 어? 물 들어올 때 너 줘야지. 그건 약과 주문 좀 들어왔다고 유세는. 설거지통에 설거지 잔뜩 쌓였던데 그거나 좀 치워. 보기 싫어 죽겠어. 음식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알았어. 이렇게 기쁜 날 고생했다고 말 좀 해주면 어디가 돈 나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3개월 후, 집. 어서 와. 차 많이 막혔지? 막히긴. 금방이던데 뭘. 자, 집 산 거 축하해. 무슨 선물까지 사왔어? 어차피 똑같은 집인데. 그래도 이제 월세가 아니라 네 명의 집인데 의미가 다르지. 그거 내가 직접 만든 거다. 어머, 정말? 디퓨저를 어떻게 직접 만들어? 요새 향수 공방이 인기잖아. 거기서 한번 만들어 봤지. 꽤 재밌던데? 아, 그리고 그 공방에서 간식으로 약과를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만든 거랑 맛이 똑같아서 물어봤거든? 근데 네 회사 제품이 맞더라고. 너 사업 대박 난 거 이제야 실감이 되더라? 쥐집애. 어려서부터 뭐 만드는 거 좋아하더니 성공했다. 아유, 뭘. 성공하려면 더 분발해야지. 아무튼 축하해줘서 고마워. 너 성공하니까 남편이 뭐래? 솔직히 네 남편 너 사업하는 거 별로 안 반가워했잖아. 네 시엄마도 너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고. 뭐 아무 말 못하긴 하더라. 그게 끝이야? 야,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무시를 했으면 최소한 미안하단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됐어.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그렇지. 암튼 니네 남편은 너 평생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 돼.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집 사기 만만치 않은데 사업한 지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그게 어디 보통 직장인 월급으로 가능한 수준이니? 뭐 그래도 초기에 남편이 사업자금 좀 대줬잖아. 꼴랑 500만 원. 솔직히 그 돈 대줬다고 하기에도 뭐하지 않냐? 나머진 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메꿨잖아. 너 그때 과로로 쓰러진 거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열이 뻗쳐. 다 추억이지 뭐.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런 복도 오는 거 아니니? 어? 야, 음식 왔나 보다.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앉아서 기다려. 어. 그 시각, 투자 설명회. 그러니까 5천만 투자하면 한 달에 200씩 연금처럼 나온다 이 말이지? 원금 보장도 되고. 그렇다니까요, 어머니. 이런 기회 둘도 없어요. 솔직히 200이 최소고요. 5천보다 더 투자하시면 그거보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는데? 뭐 그건 어머님 마음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은 최소 1억 이상은 투자하셨고 한 달에 3, 400씩 받아가세요. 그렇단 말이지? 이거 사기 그런 건 아니지? 아유, 사기는 무슨요? 사기를 이렇게 강단까지 빌려서 치는 거 봤어요? 저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은행 이자도 쥐뿔만 하잖아요. 거기에 재산 맡기는 것보다 저희한테 맡겨서 한 달에 그 정도 금액 받아가시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럼 난 2억 투자할게. 그럼 못해도 400은 달에 받는 거지?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래, 2억 은행에 맡겨봤자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요주 토요일,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남편이랑 아들은 축구 경기장 가서 좀 늦게 올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경기가 있나 봐요. 직접 봐야 한다고 어찌나 들떴던지. 아, 그래, 뭐, 너만 오면 됐지, 뭐. 앞치마 입고 전 좀 붙여라. 형님은 내일 오신대요? 그냥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하루 종일 환자 입구멍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하루 정도 쉬어야지. 뭐 중요한 제사도 아니고. 나도 내내 일하다가 간신히 시간 내서 온 건데. 왜 또 입이 삐죽 튀어나왔어? 너랑 세윤이랑 같아. 넌 그깟 약과 만들지만 세윤이는 사람을 대하잖니. 그것도 아픈 환자를. 벌이도 세윤이가 훨씬 나을 거고. 괜히 차별한다 생각 말고 세연이 목까지 네가 다 할 생각을 해라. 알았니? 한쪽 저기 있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사업해서 돈 좀 벌어서 네 명의로 집 샀다고 우리 아들 기죽일 생각은 마라. 네가 하는 사업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업이야. 운 좋게 돈 좀 벌었겠지만 결국엔 네 가정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집안일 소홀하게 하지도 마. 알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 한 번도 남편 무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하루 종일 바빠서 집안일은 나눠서 하는 게 맞고요. 그깟 반죽 주무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가뜩이나 회사 다니느라 피곤한 애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야겠니? 우리 아들 부엌 드나들게 할 거면 그깟 사업 따위로 치워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거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쩜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걸핏하면 때려치우라고 그러세요? 내가 괜히 그러니 그러다 망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킬까봐 그랬지. 아직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생각 없이 덤벼들까봐 그렇지. 단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째 넌 나쁘게 만드니? 아무튼 머리가 멍청해서 대화의 맥락을 모른다니까. 잔말 말고 전이나 붙여라. 다음날 전화. 네, 형님. 동서. 어제 혼자서 일 다 했다면서. 미안해. 내가 이번엔 꼭 가려고 했는데 몸이 요새 안 좋아서. 환자가 요새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었거든. 아, 괜찮아요, 형님. 그래도 환자가 많다니 다행이네요. 요새 병원 안 된다고 뉴스에서 난리던데. 뭐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긴 하지. 근데 동서, 요즘 사업 잘 된다며? 하긴 요새 약과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네, 시기를 잘 타긴 했죠. 저번에 병원에 물박스 보내드렸는데 드셔보셨어요? 아, 그거? 아이, 근데 치과에 그렇게 단 음식을 보내면 어떡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아, 그냥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간호사분들 일하시다가 간식으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드린 건데. 그래도 치과로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의료진이 그거 먹고 이빨 썩으면 되겠어? 일부러 돈 안 쓰고 싶어서 그걸 보냈나 본데, 다음에 선물 보낼 땐 직접 사서 보내. 요즘 선물용으로 잘 나오는 거 많잖아. 한우도 있고 버섯도 있고. 본인들은 선물 한 번도 보낸 적 없으면서 그냥 맛만 보라고 보낸 건데 뭘 이렇게까지 뭐라 그러시지? 아, 네. 전 그냥 저희 제품이 잘 되고 그래서 맛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알지? 근데 약과는 영 내 취향이 아니라서. 어쨌든 잘 된다니 다행이다. 운이 정말 좋았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 솔직히 동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되게 무모해 보였거든. 그래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축하해. 아, 네.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어쨌든 수고 많았어. 동서도 쉬어. 네, 들어가세요. 아, 형님이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지. 그냥 잘 됐다고 말해주면 될 걸 꼭 저렇게 비꼬아서 말하신다니까. 한 달 후, 경찰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오셨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곳이 사기업체라니.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응? 다행히 저희가 투자자 명단을 입수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큰 금액으로 사기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미 어머니처럼 당한 분들이 수두룩이에요. 나쁜 자식들, 노인만 골라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그러니까 내 2억이 다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저희가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자식들 잡히기 전에 돈을 다 써버려서 원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간단히 조사할 게 있어서 부른 거니까 그것만 답해주시고 댁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응?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단 일어나 보세요. 다음날 시댁.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뇨.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내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게 다 사기랜다.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일을 어쩜 좋아? 응? 월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월세예요? 집은 엄마 소유잖아요. 투자 많이 할수록 수익이 좋대서 집 월세를 돌리고 통장에 모아놨던 돈이랑 다 해서 투자했어. 일을 어쩜 좋으냐? 응? 그게 몽땅 허공으로 날아갔대. 사기꾼 놈들 잡혀도 돈 받을 확률도 적댄다. 아유,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이, 누가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해요. 엄마도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할 거면 전화 형한테 물어봤어야죠. 애초에 달에 몇백씩 꽂아주는 게 말이나 돼요? 의심을 좀 하셨어야죠. 내가 투자를 해봤어야 알지. 난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지. 아, 이제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달에 400씩 들어오는 걸로 월세도 내고 그래려 했는데 당장 그 돈이 안 들어온다니 무슨 수로 월에 150씩 하는 월세를 감당하니. 아, 어쩔 수 없죠. 그냥 저희 집 들어오세요. 너희 집에? 저도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월세 대신 내드릴 순 없고 어차피 서재로 쓰는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쓰시면 되겠네요. 방이야 꾸미면 되는 거고요. 아, 그래, 그럼 되겠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네 처가 가만히 있을까? 지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가정은 난데. 와이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어차피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 고맙다. 네 형은 엄마가 벌인 일이니 엄마 알아서 하라고 빽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막내가 최고다, 최고야. 형도 요새 병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예요. 저번엔 잘 된다고 하더니 옆에 대형 병원이 하나 들어왔나 봐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큰 병원을 선호하니까 거기로 옮겨갔겠죠. 아유, 그것도 참 큰일이구나. 요샌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지. 그날 저녁, 집. 어머, 어머니? 응, 그래,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여긴 무슨 일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어머니, 일단 소파에서 쉬고 계세요. 응, 그래마. 연락도 없이 어머니가 웬일이셔? 어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하셨대. 그래서 지금 전 재산 다 날리고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내가 일단 모시고 왔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월세라니. 그거 어머님 명의 집 아니었어? 투자한다고 월세를 돌리신 모양이야. 아무튼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하는 게 좋겠어. 서재에 책상이랑 그런 거 치우고 침대 하나만 일단 들여놓지 뭐. 꾸미는 건 천천히 하고. 아니, 나 서재에서 업무 보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사무실 있잖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 나이에 사기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 그 와중에 넌 네 일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말도 없이 무작정 모시고 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요즘 나 재택으로 일 처리하는 거 뻔히 알잖아. 사무실 공장 근처로 이사하느라 출퇴근하기에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깟 출퇴근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어머니 집에서 쫓겨나게 그대로 둬야 한단 말이야?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모시고 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방법은 무슨? 지금 형네도 사정 어려워서 어머니 모실 사람 우리밖에 없어. 어머니 많이 놀라셨으니까 당신이 신경 좀 많이 써. 당신 없이도 회사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집에 진득이 있어서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대드리고 해.
뭐?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 쉽게 해? 내가 대표인데 나 없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니. 저번에도 내가 하는 일 무시하더니 아직도 그래? 아이, 뭘 무시를 해. 어차피 실무는 직원들이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순 없는 거잖아. 나도 내 일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하는 일 무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네 일 중요한 만큼 나도 내 엄마가 중요해. 그리고 내 엄마한테 와이프가 잘해줬으면 좋겠고. 뭐, 전 그러면 이혼하던가. 뭐, 이혼? 그래,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아들한테 한부모 가정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고. 난 우리 엄마 내쫓겠다는 사람 와이프를 도저히 못 두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싶지 않으면 이혼해. 그게 아빠가 할 소리야? 어떻게 자식 핑계로 그러니 오빠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냥 좀 모시면 되는 걸 갖고 까다롭게 구니까 그렇지.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다. 아들한테 불우한 환경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 제대로 모셔. 알았냐? 어머니 출출하실 테니까 얼른 저녁이나 차려. 이제 하다하다 이런 걸로 협박을 하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지 엄마가 걱정돼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음날 오전 집. 식사하세요 어머니. 이게 뭐니? 네? 지금까지 밥상을 이렇게 차려왔던 거냐? 우리 아들이 갈수록 말라간다 했더니만 밥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차려서 그랬구만. 사업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렇죠. 나야 뭐 상관없지만 이제 어머니도 같이 사니까 밥에 좀 신경 써. 그깟 약과 파는데 정신이 아주 나갔구만. 아유, 그러니까 그딴 사업을 왜 한다고 설쳐대선. 정말 너무들하네. 엄밀히 말하면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돼? 어머니 사기당하셔서 그래도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도 한 발 양보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나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집이 구석구석 너무 더럽던데 넌 청소부터 해라. 저도 밥 얼른 먹고 사무실 나가봐야 해서요. 뭐야? 우리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청소부터 할 것이지. 변명을 해도 뭔 그런 변명을 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아, 도저히 못 참겠네. 내가 웬만하면 어머니 안 좋은 일도 당했고 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일 것 같으니까 말할게. 아, 먹다가 뭔 개소리야? 아주 사업하더니 기세만 등등해져가지고. 네가 어제 그랬지? 어머니 못 모실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그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할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 제가 지금 뭐라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냐? 예, 맞아요, 어머니.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제가 사업 일권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려면 엄밀히 말해서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솔직히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제 사업 응원해준 적도 없지만 그래도 당장 갈 데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봐준 건데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저 갈구실 거잖아요? 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산 내 집에서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네요.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어제 내가 한 말 이해가 안 돼? 우리 이혼하면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한테 죄 짓는 거야. 알아? 요새 이혼이 뭐 별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 듬뿍 주면서 키우는 게 나아. 이런 환경에서 아들 키우는 것도 싫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당신은 당신 엄마랑 살고 난 내 아들이랑 살면 되겠네. 여긴 내 집이니까 당신 집 마련해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난 내 집에서 우리 아들이랑 살 테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을 내쫓겠다는 거야? 감히? 네. 제 집인데 제 집에 누굴 둘진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뭐해? 얼른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니까? 누구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고? 네가 성공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피곤하게 주절주절거리지 말고 얼른 꺼져. 아이, 어디 우리 아들한테 꺼지래? 어? 엄마 일단 나가요. 너 나랑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지 마. 알았어? 니나 후회하지 마. 직후, 집합. 내가 묵어봤자 하루밖에 안 묵었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바로 내쫓는 거냐? 어? 어차피 미안하다고 빌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그건 확실하냐? 집도 지명이라고 태도부터가 옛날이랑 다르던데. 그래봤자 이혼 못해요.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집 화난다고 이혼 함부로 하고 그럴 애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할걸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가냐? 어디 모텔이나 가 있죠. 모텔? 그런 데는 영 찜찜한데. 하루만 참으세요. 그렇다고 비싼 호텔을 갈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뭐. 일주일 후, 모텔. 아니, 하루면 된다더니 대체 며칠째냐?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랑 형수님도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하고. 아, 일단 와이프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좀 잘 달래봐라. 2시간 후, 집. 아니, 비밀번호가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그래서 까먹었나? 뭐야? 어, 문이 안 열려서. 내 집엔 무슨 일로? 아직도 그 소리야?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할 때도 되잖아. 어머니도 지금 모텔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마침 잘 왔네. 내가 지금 대충 싸놨으니까 그거 들고 나가. 뭐? 짐을 싸놨다고? 그래. 그리고 이혼 서류도 난 다 준비했거든.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 잠깐만.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넌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듣질 않는구나. 내가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여기 내 집이고 난 내 집에서 나 무시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니랑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이란 거야? 일주일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별 떨어진 건 넌데? 왜 이래 정말. 무슨 이혼이야. 이혼 얘기 꺼낸 건 너야. 온 김에 서류에 사인하고 가. 잠깐만 유나야. 왜? 저기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땐 말이 헛나왔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전 재산 날렸다고 하고 형은 모른 체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여기서 조용히 지내라고 되도록 신경 거슬리지 않게 생활하시라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마음 풀고 잘 지내보자. 어? 솔직히 엄마 때문에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보고 어딜 가라고. 요새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월급도 다 못 받는데 당신까지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내가 앞으로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 일도 도울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이제 와서? 진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비는 거야? 이미 늦었어. 네가 우리 아들 가지고 협박할 때부터 넌 우리 아들 아빠 될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 니랑 네 엄마가 계속 나 무시한 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솔직히 내 집에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신세 지는 주제에 그러는 건 너무 양아치 신보잖아. 난 그런 사람들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니랑 더 이상 가족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무시한 것도 실수야. 그리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사업자금도 주고 그랬잖아. 내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당신 응원했고 잘 됐을 때도 엄청 기뻐하고 있었어. 당신 이렇게 잘 될 줄도 알았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난 그렇다 치고 엄마 보고 계속 모텔방에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형도 절대 못 모시겠다고 하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깟 500 빌려주고 참 오래도 우려 먹는다. 야, 그깟 푼돈 당장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단칸방을 구하든 뭐라든 해서 네 엄마랑 같이 살아. 그리고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렇게 대놓고 차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전문대 졸업한 머리 아픈 며느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앞으로는 너 같은 사람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혼해. 아니면 소송으로 가든가. 소송하면 돈 많이 드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제발 유나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부탁은 무슨. 꺼져. 이거나 받고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씨. 그날 저녁 모텔. 그러니까 이혼을 기어코 하겠다는 거냐 걔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졸지에 저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잖아요. 왜 또 내 탓을 하고 그래? 엄마가 그동안 유나 무시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애가 성격이 순해서 웬만한 일로 이러지 않는데
엄마가 오중 무시를 하고 상처를 줬으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엄마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고요. 지금 그래서 다 내 탓이란 거냐? 이 나이 먹도록 지집 하나 마련 못해서 마누라한테 쫓겨난 주제. 엄마야말로 그렇게 싸고 돈 형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솔직히 엄마 옆에 있었던 사람은 난데 엄만 맨날 형 의사란 이유로 차별하셨잖아요. 솔직히 형수님이랑 유나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튼 전 빌 만큼 빌었으니까 엄마가 가서 직접 유나 마음 돌려놓으세요. 나보고 며느리한테 빌라고? 아 그럼 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모텔방 전전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던 거요. 협박하는 거야? 어? 협박이 아니라 엄마가 그동안 유나한테 지은 죄 갚으란 거요. 안 그럼 우리 둘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유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난리 겪는지. 다음날 집. 뭐예요? 제 집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유나야. 얘기 좀 하자꾸나. 전 이미 얘기 다 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 행사 실질적으로 다 도와주고 한 건 넌데 내가 너가 편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 구분 못하고 막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사업 잘 갖고 와서 성공했는데도 내가 몰라주고 말이야.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겉으로 표현은 못했어도 너 많이 기특해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화 풀고 아범도 집에 오게 해라. 자식 생각도 해야지. 응? 글쎄요. 전혀 와닿지가 않네요. 혹시 제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꿈 깨세요. 이미 전 이혼 마음 먹었으니까요. 유나야 왜 그러니? 너 착한 아이잖아. 이제부터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다 너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걱정은 당사자도 그렇게 느껴야 걱정이요. 비난과 모욕으로밖에 전 안 들려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아셨죠? 이만 돌아가세요. 유나야 제발. 우리 지금 갈 곳이 없다. 응? 그건 내 할 바 아니고요. 얼른 가세요. 1년 후 단지 앞방. 아유 이놈의 집은 계속 살아도 적응이 안 되네. 곰팡이가 별 써줬네. 아, 뭐 어떡해요. 형도 돈 못 보태주겠다고 그러고 저도 재산 분할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사셔야죠. 넌 대체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돈을 왜 이렇게 못 모은 거냐? 어? 재산 한꺼번에 날린 어머니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아유 유나겐 사업이 점점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이혼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알아서 돈방석에 앉는 건데. 아까워 죽겠다 정말. 다 지난 얘기해서 뭐예요. 그러게 진작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니? 그렇게 의사라고 추켜 세우던 형수님 보세요. 망했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 끊어버리잖아요. 다 엄마가 대놓고 사람 차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말 좀 그만해라. 너 같아도 의사 며느리랑 빵 쪼가리 만드는 며느리랑 비교했을 때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겠냐? 어? 애초에 차별을 하지 마셨어야죠.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유나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아주 모든 게 다 내 탓이지? 엄마가 재산만 안 날렸어도 이 꼴은 면했죠. 그 시각 사무실. 평범한 주부에서 월 매출 10억대 대표님이 되셨는데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여기져요. 워낙 이력이 눈길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어요. 사실 시행착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이랑 시댁 쪽에서 제 사업을 되게 많이 깎아내리고 무시했거든요. 나날이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도 무시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참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제 명의의 집도 있던 참이었는데 무시도 습관인지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너무 무례하게 대하더라고요. 가족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요. 지금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계시죠? 그럼요.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너무 통쾌한 결말이네요. 지금쯤 전 남편이랑 시댁 쪽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겠어요. 그쵸? 그러든가 말든가 이젠 상관이 하나도 없네요. 제 인생 살기에도 너무 바빠서요. 역시 현명하시네요. 단번에 고속성장을 이끈 대표님답네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는 아마 이틀 후에 나올 거예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절 기사에 싣겠다고 해주셔서 얼마나 꿈만 같았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1시간 후, 집. 와, 내 친구가 기사에도 나온다니 내가 다 안 믿긴다. 나도 하는데도 얼떨떨하더라. 근데 네가 대단하긴 하지. 지금은 거의 중견기업급이 됐잖아. 아이, 뭘 그렇게까지야. 이제 막 성장 중이지. 암튼 축하한다, 내 친구. 야,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 이혼하고 나서 하는 일이 더 잘 됐잖아. 역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옆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더 잘 됐잖아.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아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사업 몰아붙일 수 있더라고. 그게 이렇게 잘 풀린 거고. 잘 됐지 뭐. 아니, 네 전 남편 회사는 거의 부도 전 단계까지 갔다는데? 어, 정말? 진짜 관심을 안 뒀구나. 세상에, 그 단단한 회사가 한순간에 몰락하더라고. 그 회사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대. 솔직히 직원들은 너무 안 됐지만 그 자식에 한해서만 생각하면 쌤통이더라. 지금쯤 어디서 빌어먹고 살까?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 알아서 살겠지 뭐. 그렇게 사람 깔아 뭉갰는데 지도 좀 밑바닥까지 가봐야지 다신 안 그러지. 아휴, 그런 사람들이랑 사느라 네가 고생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 이제 기억나지도 않아. 그래, 그런 구질구질한 사람들 기억해서 뭐하니? 암튼 내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럽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대신 아들 유치원에도 몇 분 가주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와줘야지. 그리고 난 집에만 있는걸? 그냥 잠깐 봐주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래도 어디 그게 보통 일이니? 고마워. 뭐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 옆집 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 1년 후. 그 뒤로 회사는 나날이 성장해서 벌써 직원만 20명을 거느리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만큼 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무겁지만 더 열심히 해서 직원들 모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들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서요. 전 남편이랑은 아예 안 만나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번 면접 요청을 할 때만 아들만 보내고 있어요. 솔직히 아들 가지고 협박한 거 생각하면 아예 안 보여주고 싶지만 아들이 혹시라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품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뭐 그래봤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요청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남편 회사는 아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로 보아하니 대리기사, 공사장 인부로 어떻게 생활을 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통쾌하다가도 또 회사처럼 저희 회사도 까딱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 더욱 경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혼을 갑자기 마음먹고 나서 이게 잘한 짓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사람들과 더 같이 살아서 뭐하겠나 싶어요. 아, 얼마 전에는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병원이 파산했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 요청하는 게 가짜나서 못 빌려준다고 하고 끊었어요. 솔직히 완전 남남 사이잖아요. 이젠 전 남편 인연들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제 인생과 아들 인생에 집중하려고 해요. 다행히 아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해줘서 더욱 뿌듯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금껏 노력한 만큼 긴장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고맙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비난한다면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언젠가 꽃이 피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많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